삼성이 박기택 변호사를 상대로 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서 청구를 하나만 한 게 아니고요. 주의적 청구하고 흔히 예비적 청구라고 하죠. 제1선택적 청구, 제2선택적 청구를 했어요. 두 개를 청구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애당초 이제 서울 고법에서는 제1선택적 청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2선택적 청구는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법원에 올라갈 때 삼성은 그 제2선택적 청구가 기각된 부분들에서 별다른 상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제1선택적 청구 부분만 대법원에서 그 다퉈졌고 제1선택적 청구 부분 관련해서는 삼성이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서울 고등법원으로 내려왔을 때 김민기 판사가 주심을 맡았는데 김민기 판사 주장은 원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제1선택적 청구 부분들은 우리는 그냥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을 했다. 우리가 판단을 달리한 부분들은 아예 대법원에서 건드리지 않은 제2선택적 청구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대법원의 판단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의 판단은 모든 법원을 기속한다라고 하는 그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도 역시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쉽지는 않으실 이렇게 거예요. 얘기하면 판사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김민기 판사의 주장은 제2선택적 청구 부분들은 아예 판단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판단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내가 다시 판단을 한 것은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 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일부만 인용하고 두 개의 만약에 선택적 청구가 있다고 한다면 일부만 인용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는 아예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1선택, 2선택 청구가 있다고 한다면 각각을 다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1선택적 청구는 인용이 됐습니다. 네. 인용이 됐어요. 그리고 2선택 청구 판단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환송전 원심을 맡았던 서울 고법은 1선택적 청구는 인용을 하고 2선택 청구는 기각을 한 겁니다. 판단을 한 거죠.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각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네. 자, 여기 1청구가 있고 2청구에 쉽게 말해서 1청구, 2청구, 1번, 2번이 있어요. 네. 1번, 2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등법원의 환송전 원심, 대법원에 가기 전에 원래 어떻게 했냐 하면 1선택 청구는 일부 인용. 인용, 삼성 승. 그 다음에 2번은 기각 네. 시켰어요. 삼성패. 삼성패. 그런데 상고 올라갔습니다. 대법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네. 일부 인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박기택 변호사가 상고를 했고요. 했고 그다음에 그 제2선택 청구 기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삼성이 상고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제2선택적 청구는 상고를 포기하는 순간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1선택 청구만 이제 상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대법원에서 판단해서 파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 파기된 사건을 파기된 사건을 이제 맡았던 서울 고법은 1선택적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2선택 청구는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대법원이 파기를 하면서 1선택적 청구에 대해서만 환송을 한 거죠. 그리고 고등 환송 후에 원심에서 저게 이제 김민기 판사가 주심을 맡았던 사건인데 네. 저거는 그대로 대법원을 취지를 따라서 기각을 한 거예요. 네. 1선택 청구 부분들은 저건 문제 없어요. 네. 그런데 김민기 판사는 우리는 대법원에서 판단한 1선택적 청구가 아니고 대법원에서 아예 판단한 2선택적 청구 부분들을 우리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의 손을 들어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민사소송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보시면은 삼성이 패한 부분이잖아요. 2선택 청구는 이미 삼성이 패했죠. 환송전 원심에서. 근데 그 결과를 좀 뒤바꿔서 그 패했는데 삼성이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걸로 확정이 된 거예요. 네. 더 이상 저 부분 2선택 청구는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민기 판사는 저 제2선택적 청구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송전 원심에서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해도 된다 이거예요. 네.
자, 그럼 내가 기존- 판단해도 된다 이렇게. 네, 김민기 판사의 주장은 기존 대법 판결과도 배치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하신 상태에서 2라운드 김민기 판사가 거의 코너에 몰려서 거의 그러기 상태로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통화입니다. 여보세요? 네네, 전화하셨나요? 네네. 네네, 살펴보셨나요? 네. 네, 제가 판결문 한번 읽어봤는데요. 네. 기자님 이 판결문 읽어보셨죠? 네네, 저는 저기 그 1심부터 그 재심까지 네, 과정들 다 봤습니다. 네. 네. 그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 게, 네. 처음에, 그 원고가 청구를 선택적으로 2개 했는데, 네. 처음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네. 제가 보니까, 네. 1선택적 청구, 2선택적 청구가 있죠. 예, 1 청구에 대해서, 1청구에 대해서 파기를 했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취지에 따라서, 네. 어, 1선택적 청구는 받아들이셨죠. 대법원 판결을. 근데 2선택적 청구에서 대법원 판단을 하고 양립이 안 되는 판단을 하셨죠. 네. 양립이 아니라 선택적인데, 그런데 대법원이 선택적 2 청구에 대해서. 그런데 그 원고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저희가 그 환송 판결 취지를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요? 매매자 동시행 관계로 그 정도. 이 선택적 청구는 네.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선택적 청구에 대해서는 저기 그 상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애당초 그 서울고법에서 그 할 때 그 상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 이 선택 청구 기각된 부분들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선택적 청구는 아예 판단을 안 했어요. 근데 그 판단을 안 한 걸 그걸 가지고 다시 하면 안 돼. 선택적인 건 하나만 그 환송전 1심에선 워낙 기자님도 잘 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를 받아줬으면 하나는 아예 판단을 원래 안 하는 거고 선택적이니까 저희는 둘 중에 둘 다 판단을 해줘야죠. 하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데 네, 선택적 청구. 그러니까 1선택적 청구를 이제 네, 받은 거잖아요. 2선택적 청구는 이제 환송전 그 원심 판결은 2선택적 청구는 이제 기각을 하고 1선택적 청구만 이제 인용을 했잖아요. 기각한 게 아니죠. 판단을 안 한 거지. 환송 취지에 따라서 하나는 안 되고 네. 나머지 하나는 판단을 해야죠. 원래 선택적 청구라는 게 소송법상 그런 거거든요. 아니 이거 환송전 원심에서 2선택적 청구 부분들을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걸 그 대법원에서 다시 봤는데 그걸 다시 건드린다고요? 아니 왜냐면요 그 환송전 1심에서 하나를 건드리지 않은 건 네. 하나를 받아줬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건드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 소송법이 A, OR, B이기 때문에 네. 환송전 1심에서는 A를 받아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B를 그래서- 기각해서 받아준 게 아니라 네. B는 그냥 판단을 안 해서 쭉 온 거고. 네. 그리고 그 조건부 대출 약정 부분들은 어쨌든 이 선택적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잔금 대행을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는 확인하셨죠? 아니 공매 절차 그 부분을 주로 보고 이 청구를 저희가 받아줬네요. 네. 그런데 네. 그래서 그냥 약간 당사자가 오해하시고 오해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 잔금 이행 오늘 이제 조건부 대출 약정서로 잔금 그걸 했지 않습니까? 이행 제공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해제 부적법하다고 써있네요. 아니 이 판결에 완전히 이행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그렇게 판단을 했죠. 대법원에서는 유효한 잔금 지급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거 너무 답을 정해놓고 하신 것 같고. 아니 답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지금 그 판결문을 저희는 보셨으니까 지금 어쨌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환송 판결의 취지를 안 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라고 하는 게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436조 2항 위반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일청구에 대해서는 그 취지대로 네. 동시행관계가 있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파기환송하면서 이행제공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심리를 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행을 좀 적법하게 한 거로 봅니까? 삼성 메디스는 그러면? 아니 이 판결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셨잖아요. 조건이 달려 있는 대출 약정서로 잔금 지급을 잔금 전혀 다른 선택적 청구를 저희가 인용한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지금 결국 위에 가서 436조 2항 위반을 가지고 상고 이유로 삼았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뭘로 삼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재상고심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게 전혀 436조 2항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재상고심에서 그냥 그 상고 이유 밝힌 그대로 436조 2항 위반을 다투는 바 우리가 살펴본 바 지금 우리 판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럼 그냥 제 이선택적 청구와 관련돼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436조 2항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그렇게 안 갔어요. 그냥 아예 436조 2항 위반 부분들은 상고 이유에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436조 2항 위반을 그냥 사실심 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불만으로 변경을 하셔가지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 대법원 판결도 보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결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겠습니까? 본인은 436조 2항 위반을 판단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빼버렸잖아요, 판단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 상고 이유를 당사자 그 자기결정의 원칙에 반해서 그렇게 대법관들이 그렇게 스스로 상고 이유를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변경은 아니고 아마 이게 아니 변경이 아니면 436조 2항 위반 부분들은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상고 이유에 그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면서 최소한 그 상고 이유에 설신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상고인이 주요 다투는 이유가 436조 2항 위반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법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예 436조 2항 위반 부분들을 상고 이유 설시하는 곳에서 빼버렸잖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글쎄요가 아니고 그건 판결문 보셨으니까 길지도 않잖아요. 대법원 판결문이. 그건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이 상고 이유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 이번 주 화요일 날 조희대 그 대법관이 이제 재심 당시 주심인데 그 당시에 이제 재심 이유는 상고 이유를 내가 436조 2항 위반을 다퉈달라고 얘기했는데 재심 사유가 왜 동일하게 근데 왜 436조 2항 위반 부분들을 다퉈주지 않았냐? 왜 내 상고 이유를 그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역시 재심에서 또 그냥 상고 이유를 요약을 하면서 436조 2항 위반을 빼버렸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그리고 지금 우리 김민기 판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냥 원심이 436조 2항 위반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2선택적 청구 부분들과 관련해서 판단을 달리 했다고 얘기한다면 그냥 그 부분 그대로 그냥 다시 그 재상고심이나 아니면 재심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되잖아요. 436조 2항 위반이 아니다. 원심은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건데 왜 그랬을까? 글쎄요. 그게 근데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그런데 그 판단의 결과로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해봐도 자 900억 원의 그 건물을 팔면서 그 계약금만 40억을 받고 880억 잔금을 못 받았어요. 제가 에? 내용까지는 아니고 아까 그 환송 판결 취지에 반해서 판결에 알겠습니다. 그거는 취지가 요즘은 어디 계세요? 아니 저는 저 종로위에 상품 거기서 있다가 지금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그때 아니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취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쨌든 뭐 취지는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네. 네.